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 그릴 때 뭐부터 그린다고요? 눈, 코, 입 먼저? 아니죠. 네, 얼굴형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질문 던지고 시작하고 질문 던지고 시작하고. 자, 우리가 얼굴형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예요. 근데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보통 어떻다고요? 여, 4분의 1대 1.6, 1.7 왔다 갔다. 근데 우리가 머리까지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요만큼만 해도 조금 길어 보여요. 요게 한 1.7 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번에 우리 백종원이나 뭐 강호동 뭐 공유 뭐 이런 사람들 다 재봤지만 비슷비슷했죠. 예, 그때 얼굴 너비는 세 가지가 보통 있다고 했어요. 여기 통수, 여기 두상의 너비가 가장 넓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광대가 넓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턱이 넓은 분도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넓은 부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광대가 가장 넓다라고 얘기를 하든 어디가 넓다라고 하든 가로의 비율이 여기서 한 1.6, 1.7 그래서 거기서 0.5, 0.05씩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면은 지금 한 1.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길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긴 거야. 우리가 뭐 다른 되게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뾰족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어떤 그 실제 비율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캐릭터나 어떤 그 특징을 보여줄 때는 좀 맞을 수 있더라도.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절반에 뭐가 있다고 했죠? 눈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한 여기가 만약에 이게 테이블이라고 치면 여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죠. 테이블이나 선반 같은 게 있으면 그 선반에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댕그랑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 그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십자선을 한 개 나누는 게 낫겠죠. 우리 정면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면을 그려놓고 여기에 눈이 얹어져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좀 더 얼굴이 길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눈이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어려 보일수록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 보이는 연예인들은 생각보다 얼굴이 좀 더 좀 각져 보이거나 네모네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 중에서는 뭐 요즘 인기 많은 배우 중에 정유미나 뭐 김태리 같은 사람은 약간 조금 여자 연예인 치고는 조금 각져 보이는 편이거든요. 턱이 조금 이렇게 사각턱으로 조금 보이는 편인데 요즘 제일 인기가 많죠. 이제 그 두 배우 같은 경우는 눈이 상대적으로 좀 동안이기 때문에 좀 더 아래에 있어요. 이제 길어 보이는 얼굴 두상은 아니지만 옛날만 길어 보이는 뭐 최지우, 뭐 김태희, 뭐 김희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뾰족해 보이고 고소영 이런 사람들 엄청 길었었죠. 그 사람들은 눈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 코도 약간 좀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렇게 눈이 이 중앙에 딱 거의 걸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걸쳐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거 우리 빠르게 설명을 했었고 요만큼 배치가 되는데 우리 눈과 눈 사이에는 보통 예쁘다고 하면 눈이 한 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통은 다 눈이 한 개 들어가요. 웬만하면 눈꼬리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한 개가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보통 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꼬리까지의 길이를 보통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할 때 여기까지 하죠. 눈동자만 안 하는 눈동자 화장하시는 분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꼬리까지를 하고 눈꼬리 길이 말고 이 흰자 눈동자만 만약에 이 사이에 한 개가 들어간다면은 그 연예인 뭐 신동엽이나 뭐 티아라 지연이 이런 배우들 눈이 엄청 길고 막 큰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 배우들 중에서도 그런 배우들 있어요. 뭐 니콜 키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좀 부담스럽게 좀 생겼을 확률이 있죠. 왜냐면 눈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크면은 미인이다, 미남이다라고 하지만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게 연예인들 중에서 물론 엄청나게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흰자만 보면 절대 여기 한 개가 안 들어가요. 무조건 펴요. 눈꼬리까지 길이를 해야 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한 개 한 개 한번 재보죠. 하나, 지금 제가 그린 것도 한 개가 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든 살짝. 그래도 눈이 절대 작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 얘도 요만큼 조금 넓혀야겠네요. 살짝. 요 정도면은 이렇게 눈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눈꼬리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오늘 눈꼬리를 하면서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눈꼬리가 간다. 눈꼬리 모양은 지금 일단 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 위에 눈두덩이 너비는, 눈꺼풀 너비는 이 눈이 한 개 들어가거나 한 1.5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눈이 하나면 요 정도. 근데 여기서 1.5개면 요 정도예요. 근데 1.5개 한 개 반만 넣었는데 두 개처럼 넓어 보이는 경우 넓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도 이제 키를 보면, 특히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은 뭐 머리 한 10cm 차이 나면 머리 한 개 차이 나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느낌상, 체감상. 눈도 마찬가지예요. 1mm만 조금 더 여기가 넓어도 엄청 높아 보이고, 여기 한 0.2, 3cm만 높아도 우리 성형수술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코 남자들은 코만 거의 하니까 여기 한 0.2, 3cm 넓으면 콧대가 확 요만큼 튀어나온 것처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 간격이 너무 나는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눈썹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눈썹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이게 많지 않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눈썹이 되게 높은 분도 있고,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거의 눈꺼풀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요 정도만 돼도 조금 넓어 보인다. 요 정도면은 보통의 사람의 느낌에 맞는다. 자, 그럼 여기에서 눈썹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턱 사이에 이제 뭐가 있죠? 코 밑면. 이것도 코 길이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여기 코가 되게 긴 편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반대로 코가 짧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절반이 코. 자, 코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코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2주에 걸쳐서 다 설명을 했었던 건데 빠르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서 턱 사이에 뭐가 있죠? 입술 밑면. 입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 밑면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주셔요. 입술 밑면이 툭 얹어져 있다. 입술 밑면이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공유 같은 배우는 여기가 짧아요. 그러니까 인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이고 여기가 조금 짧거든요. 그럼 공유면은 좀 더 내려가 있겠죠. 반대로 김우빈 같은 배우는 턱이 좀 더 길어요. 그러면은 턱이 이 입술 밑면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여기와 코끝, 코 밑면 사이에 절반이 인중과, 위쪽은 인중, 아래쪽은 입술 두 개 합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입술 얘네들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를 나눌 때는 윗입술이 조금 더 항상 웬만하면 얇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이거는 내가 거울 보고, 아니면은 우리가 TV에서 뭐 유명인이나 뭐 모델 보면서 한 번씩 봐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 주시는 건데, 보통 어쨌든 윗입술이 조금 더 얇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제 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얼굴 그리다가, 지금 제가 그린 것도 비대칭이에요. 얼굴은 절대 대칭이 아닙니다. 얼굴이 대칭이 원래 돼지가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입술 위치가 보통 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니고, 우리가 증명사진, 여권사진 찍은 것처럼 딱 당겼을 때 입술 라인이 보통 턱이에요. 턱뼈.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나 살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볼이 또 가늘어도 또 더 뾰족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실제로 연예인들도 턱을 깎지 않는 턱뼈가 있어요. 근데 여기 광대의 너비나 요런 것들 때문에 턱이 얇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턱뼈는 다 여기 있습니다. 뭐 김태희도 여기 있고요, 장동건도 여기 있고요, 다 여기 있어요. 강호동도 여기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턱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이제 진행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이제 눈을 그릴 건데, 저번 시간에는 눈꼬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눈의 모양도 눈꼬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가로 세로 너비도 다 달라요. 보통 눈이 커 보일 때는 가로가 조금 좁아도 세로가 넓으면 눈이 좀 커 보입니다. 반대로 눈이 가로로는 넓은데 세로로 조금 얇으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눈동자가, 검은 자가 클수록 눈이 또 커 보여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돌이나 배우들도 그렇고 렌즈, 서클 렌즈나 뭐 이런 그런 거 끼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눈이 조금 더 커 보이고 좀 더 원하는 색깔도 좀 내고. 자,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사실 앞쪽보다 바깥쪽을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눈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양을 잡을 때 이 눈 중심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쪽보다 내가 내려가 있으면 눈이 좀 처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기울기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 약간 조금 내려가 있으니까 살짝 비스듬하게. 막 이게 또 엄청 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비스듬하게 저는 약간 생긴 거예요. 저는 약간 눈꼬리 이렇게 조금 올리고 싶은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눈꼬리 모양, 그러니까 이 우리 눈동자 끝부분만이 아니고 눈꼬리까지 우리가 봐주셔야 돼요. 눈꼬리는 사실 보통 조금 더 내려가 있죠. 왜냐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거니까. 그래서 눈꼬리 모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눈을 거울 한번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면, 가장 그 고점에 있는 눈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가장 높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보통 좀 토끼처럼 이렇게 눈이 조금 이렇게 동그랗죠. 우리 선생님이 딱 여기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눈이 더 커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안쪽으로 있을수록 저는 약간 눈이 좀 소 눈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 안쪽이 조금 더 넓거나 가운데 쪽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울을 보거나 모델을 봤을 때 그거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먼저 처음에 동그랗게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눈이 이렇게 눈꼬리에서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요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동산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약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네,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통 이 눈꼬리에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뾰족하게 확 내려가요. 그래서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조금 더 뾰족해요. 안쪽을 뭐 내안각이라고 하는데 내안각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안쪽이라고 할게요. 자, 이 안쪽은 조금 뾰족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들어갔다가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 여기 뾰족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도 뭐 똑같진 않아도 거의 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제 눈 모양은 약간 이 눈 그 꺼풀 모양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눈꺼풀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자, 비슷한지 한번 또 제 눈 한번 보시고 뭐 다른 것 같다 싶으시면 저 선생님 믿으면 안 되겠다 한번 하시고. 다행이네요. 자, 아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에 그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밑면 먼저 잡아주시면, 눈동자는 항상 마지막에 잡아야 돼요. 눈 틀을 사실 먼저 잡아야 되고, 우리 다 그려두면 눈동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이 공간 안에 면적을 잘 잡아놔야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눈썹이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상으로 자꾸 그리니까 어렵긴 한데, 보통 눈 안쪽도 약간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죠. 눈물샘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들 또 얇게 뾰족하게 막 이렇게 새 부리처럼 너무 만들려고 하면은 조금 놀리는 것처럼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너무 뾰족하지 않게. 자, 지금 눈동자를 지금 잘 안 그려놓으니까 약간 약 올리는 것처럼 조금 생겼죠. 약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 같죠. 약간 눈 모양이 눈동자가 없으니까. 자, 요렇게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세로 너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여기에 넓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얇게서 길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눈이 뭐 짙어 보이는데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눈꺼풀 두께가 그만큼 더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그림자가 집니다. 눈에도 그림자가 져요. 오늘 그것까지 배워볼 거예요. 눈꺼풀 두꺼운 분들은 그림자 되게 짙게 져요. 중앙까지 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눈꺼풀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 살짝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계속 뭔가 약간 애가 좀 얄밉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눈동자가 안 덮어져 있을 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아직 안 덮었죠. 여기는 덮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십자를 이렇게 또 그려놓고 거기 중앙에서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눈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위쪽 눈꺼풀에 살짝 조금 더 가려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리고 눈동자 이제 검은 자 안쪽에 이제 동공은 가운데 딱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십자 그려서 U자로 이렇게 또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검은 자하고 이렇게 하면 이 왼쪽에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느낌인데 오른쪽에는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눈꺼풀에도 그림자가 있다. 눈꺼풀에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진행이 될수록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눈썹 모양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 볼 건데 눈은 여기서 끝났죠. 눈은 이제 쌍꺼풀이 있고 바깥 쌍꺼풀이 있고 진한 속 쌍꺼풀이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만 쌍꺼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졌다는데 와이프가 싫어해가지고. 네? 와이프는 없는 게 훨씬 좋대. 해놓으니까 아우 느끼하고 막.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쌍꺼풀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는 힘 주면 바로 생기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와이프가 힘주지 말라고 무슨 이글아이 같다고 옛날에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눈썹 그릴 건데 자 우리가 눈썹을 그리기 전에 저번에는 그 위치는 잡았지만 눈썹을 그릴 때 뼈를 잘 봐야 돼요. 눈꼬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마처럼 이렇게 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눈썹 여기 눈꼬리에서 이렇게 벌어졌죠. 여기서 뼈가 또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여기 눈썹뼈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눈썹뼈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눈썹뼈 돌출돼 있죠. 거기서 바깥쪽 라인으로 뭐가 있어요? 이마. 여기 딱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각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마뼈인 거예요. 여기가 이마고 여기가 이제 관자놀이가 되는 거예요. 만져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눈썹에서 눈꼬리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된다고 벌어져요. 벌어지고 앞쪽으로 튀어나왔다가 이 끄트머리 가장 바깥쪽 부분이 이마 부분이 눈썹이랑 딱 나뉘는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이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 사이가 눈썹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남성분들이 특히 훨씬 더 눈썹이 더 보통 길고 진하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엄청 진하고 두꺼운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일자로 연결되는 분들도 제 친구가 일자로 거의 연결돼 있다 할 정도로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고 그러면은 여기가 눈썹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눈썹은 여기 미간까지 거의 가깝게 붙는 분들도 계시고 안 붙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붙지 않죠. 웬만하면. 그럼 여기 꺾여 있는 요 지붕 모양 있잖아요. 지붕에서 삼각형으로 어떻게 보면 뭐 대들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부분이 눈썹이 보통 끝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간, 여기 눈썹과 이제 찌푸려지는 요 위치가 이제 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콧대인 거죠. 근데 콧대는 대충 어디 있냐? 가장 콧대는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가장 들어간 부분이 콧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 코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라고 보면 가장 들어가 있는 부분이 콧대인데 거기 위치는 대충 눈이랑 비슷해요. 눈의 위치랑 이게 눈의 위치랑 거의 비슷해요. 만져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했을 때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조금 높이가 차이가 있고 외국인들 중에서는 여기가 움푹 들어간 거 없이 그냥 완전 일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또 이게 좀 예외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를 좀 파보면 팔 수는 없지만 판다라고 하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요 눈 라인에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시간에서 미간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 근데 우리 여기 콧대 미간에서 콧대로 넘어가는 쪽보다 눈 안쪽이 더 들어가 있죠. 눈 골이 이렇게 더 움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깊은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콧대가 낮은 편인데 저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들어가 있죠. 여기가 그래서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다 시커멓게 칠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살짝 조금만 칠해 놓는 거야. 자, 살짝. 우리가 나중에 이건 다 부드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돼요? 움푹 들어가 보이죠? 움푹 바로 들어가 보이죠? 이렇게 움푹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돼요?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콧등의 너비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죠. 콧등의 너비는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르지만 여기 너비는 보통 그냥 양쪽 눈의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과 눈 사이에 콧등이 한 개씩 들어간다. 요 정도로 잡아놓고 나는 얇아, 나는 두꺼워, 아니면 난 딱 맞아.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면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코대로, 콧등으로 이렇게 뚝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코끝으로 콧망울과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 얇아 보이는 사람들도 보통 그렇게 얇지는 않아요. 왜냐면 둥글해 보이거나 조금 코끝이 뾰족해 보이면은 얇아 보이는 거지. 선생님, 네. 여기 콧등이 네네. 눈의 3분의 1이라고요? 아니요. 여기 콧등의 너비가 그러니까 코와 코 사이에 눈 여기 안쪽이랑 콧등 사이에 한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각을 하나 이렇게 3등분을 하시라는. 네. 이렇게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하시면은 눈 사이에 3등분.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기가 좀 더 얇아요. 근데 동그랗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코볼을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우리가 콧볼은 웬만하면 눈보다 더 넓다고 말씀드렸어요. 코가 얇은 분들도, 코가 넓은 분들도 막 엄청 안 커요. 저도 콧볼이 되게 큼지막한데, 저도 얘보다 거의 그냥 엇비슷해요. 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코가 얇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니콜 키드먼도 코가 엄청 뾰족하고 엄청 그래 보이는데, 그럼 외국 이목구비 엄청 센 사람들도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눈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콧볼 그리기 전에 그냥 쭉 레이저를 쏴도 되는 거야. 그 레이저를 쭉 쏴요. 양쪽이 비슷하게. 그러면 콧볼이 이제 한 요만큼까지 만들어질 것이고, 요만큼까지 만들어질 것이고, 콧볼은 절대 콧망울보다 더 높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제 요 콧볼에서 콧망울 쭉 내려간 여기가 이제 입꼬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이 케이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뭐 카메론 디아즈는 입이 엄청 크죠. 그 외국 배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김태리는 입이 조그맣죠. 그런 배우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간다. 하나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입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V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윗입술. 윗입술이 약간 이렇게 V자로 생겼고, 이게 선명한 분들이 있고 조금 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사람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저는 약간 좀 각이 좀 진 편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앞쪽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밑쪽으로 웬만하면 다 내려가요. 우리가 웃어도 그렇게 입꼬리가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인위적이죠. 이렇게 웃는 사람 없어요. 억지로 올리려고 하면 되게 인위적이에요. 보통 웃으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인상 좀 표한, 전 진짜 완전 무표정이고 살짝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인상피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저는 항상 입꼬리가 내려간 게 얼굴 구조상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조상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려갔고, 근데 여기서 조금 좋아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뭐 많이 웃으면 입가 주름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입가 주름이 살짝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만 해도 갑자기 조금 살짝 미소를 좀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내려갔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입꼬리가 내려간 게 맞다. 네. 억지로 그 뭐 비즈니스 미소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입술은 이제 끝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약간 살짝 조금 이렇게 좀
지붕처럼 약간 보통 내려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술 아랫입술 윗입술은 색깔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칠한 거는 입술이 빨개서 색깔을 칠한 게 아니에요. 그늘져서.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눈 빼고는 다 그늘지고 안 지고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야. 뭐 머리카락이 뭐 진하고 뭐 눈 속눈썹이 뭐 난 3cm고 요거 아니에요. 난 여기 볼 터치했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제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금 밝겠죠. 밝았다가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우리 돌아가면서 밑으로 향해 있죠. 점점 어두워졌다가 진짜 어두워질 때 부분 사실 여기 밑면이에요. 우리가 여기 입술도 돌출이 된 분이 저도 입술이 되게 많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저 컴플렉스 좀 하나인데 자 입술이 그 짙죠. 여기 밑에가 좀 짙죠. 그러면 여기가 좀 이렇게 짙게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윗입술 밑에 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은 각이 좀 덜 졌어요. 여기 부드럽게 연결돼요. 윗입술은 좀 각이 지었어도 여기서 옆으로 연결될 때는 부드럽게 풀려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랫입술에 비해서 윗입술은 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돼 있으시죠. 이따가 다시 한번 찍어주시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입술 밑면에서 그늘이 이렇게 지죠. 그늘이 이렇게 지다가 여기 턱에선 밝아야 턱은 또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빛을 받으니까 받다가 턱이 또 둥근 분, 뾰족한 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기도 음영이 지겠죠.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턱이 뭐 A4 용지나 종이처럼 칼같이 딱 앞이야 없어요. 무조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간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턱도 보통 여기 벌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턱이 뾰족한 분들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다른 반에서 어떤 분이 난 턱 뾰족한데 만져보세요 이러셨는데 그런 걸로 자 근데 물론 이것도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만 보통은 왜냐면 우리가 해골 저기 뭐 교육 자료 같은 거 보면 턱뼈 보시면 그렇게 막 무슨 뭐 드릴처럼 안 뾰족합니다. 돌칼처럼 안 뾰족하거든요. 보통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어요. 그냥 살이 조금 뾰족해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 거. 뼈로 봤을 때는 보통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콧구멍까지 그렸었는데 자 사진 좀. 자 안 끊고 그냥 쭉 하겠습니다. 네. 자 금방 끝낼게요. 제가 후다닥 하겠습니다. 7분 안에.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저는 이제 콧구멍이 살짝 보이고 콧볼도 크고 콧망울도 조금 동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콧구멍이 보인다고 했는데 콧구멍이 그때 말씀드렸죠. 동그랗게 톡톡 이렇게 안 박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영의 영역인 거지. 얘를 무슨 저는 콧구멍이 보이고요. 뭐 저는 화살코라서 아예 안 보여서 코가 뭐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고요. 인중을 가리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저는 이제 콧망울도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겨 있으니까 저 별명이 이제 어렸을 때 하회탈이었고요. 웃으면 이제 화회탈처럼 광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 예전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좋진 않지만 받아들이게. 자 이렇게 해서 저 여기 코망울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저는 콧볼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이게 제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에 또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또 그러면은 구조상 저는 여기 구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알처럼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코가 포도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알이 됐죠. 근데 콧볼이 뾰족하게 각진 분들도 계시고요. 자, 끝이 콧망울이 뾰족하고 올라간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주셔야 되지. 절대 뭐 우리가 밑에서 본 것처럼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그리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코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보여요. 보통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찍으니까 당연히 코가 들리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코 밑면을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절대 음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코가 뾰족하면 여기를 약간 날카롭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코 모양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모양만 하는데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코끝이 뾰족하다 하면은 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코끝이 저보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위에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콧볼이고 여기 콧망울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인중이랑 사실 코랑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라인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콧구멍이 조금 더 보일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뭐 외국 배우들 중에서도 뭐 브래드 피트도 코가 살짝 조금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민효린이라고 한국 배우 있어요. 그 빅뱅 태양이랑 결혼한 그 배우도 코가 엄청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콧구멍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보편적인 수준에서는 그게 뭐 동그랗게 보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어두운 부분을 뭐로 하고 있죠? 밑을 바라보고 있는 쪽. 그럼 코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밑에. 네, 그 밑에 바라보고 있어서 코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제가 아까 한 바퀴 돌았을 때 조금 잘못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요. 콧볼을 시커멓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콧볼이 시커먼 게 아닙니다. 여기 코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쪽이 까만 거예요. 아, 시커멓게 하셨어요? 네. 제가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절대 제가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이게 여기서 코 꺾인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그럼 입체감이 만들어지죠. 근데 저기서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각을 뭐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하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이따가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사람 얼굴 같죠? 조금씩.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콧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좀 이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코 옆면이죠. 코 측면인데 얘네가 이제 살짝 음영이 져야 돼요. 지붕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를 아주 가볍게만 칠해 놓을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 이 콧등 여기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좀 지붕처럼 이 정도까지만 만들 거야. 근데 얘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눈두덩이를 해야 됩니다. 눈두덩이 눈꺼풀과 이게 저기 안화 뼈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골 부분이 있죠. 골 부분이 저는 조금 나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매끄럽게 연결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사람의 눈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저는 눈썹뼈가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거든요. 이것도 어렸을 때는 조금 컴플렉스였는데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돌출형이라 그래서 이만하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저처럼 선명한 편인 분들은 이 눈꺼풀과 이 눈썹뼈 사이에 요 부분들이 이렇게 움푹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눈꺼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눈 모양이겠죠? 눈을 덮고 있는 이불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눈 모양처럼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왜 눈꺼풀의 두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좀 얇은 편이에요. 두꺼운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이렇게 저는 생겼습니다. 그럼 눈꺼풀만 덮으면 조금 더 그 지붕 모양들이 좀 더 살아나죠. 이렇게. 깊은 분들은 조금 더 깊을 수 있고 여기 쌍꺼풀이 얹어져 있으면 조금 더 진할 수 있는 거고. 자, 쌍꺼풀이 진하면은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깊게 들어 바로 웃음이 나오실 정도로. 자, 이렇게 하면 확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깊을 확률이 높죠. 자, 이렇게 눈썹은 이제 한 번씩 조금 더 덧대주시고 속눈썹 이런 건 아예 안 했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마를 해보면은 이마도 사실 세 개로 쪼개져요. 여기가 이 눈썹 뼈 위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눈썹 뼈가 돌출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매끄러운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은 좀 더 매끄럽죠. 근데 여기서도 원래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번 또 쪼개져요. 그래서 이마도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가운데 이렇게 세 조각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한 조각이랑 양쪽 옆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한번 좀 쪼개주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도 톤을 칠할 건데 지금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헤어라인이랑 연결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우리 눈썹 한번 움직여 보세요. 눈썹 움직여 보면 여기 접혀지는 부분들 있죠. 접혀지는 부분들도 있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 어느 뼈가 좀 들어가 있고 튀어가. 이 눈썹 근육은 보통 여기 양갈래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눈썹 근육이 여기 바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여기에 저는 이렇게 눈썹 뼈가 좀 또 돌출되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아 대충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조금 굴곡이져 있구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 헤어라인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여기도 너비가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마의 너비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코너비랑 비슷한데 저는 여기 코너비보다 더 짧거든요. 자 여기서 코너비 정도라고 하면 좀 많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헤어라인이 생각보다 원래 많이 올라가는 거야. 요만큼까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쭉 뻗죠. 각지게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쭉 뻗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뻗어서 이것도 관자놀이가 조금 넓게 떨어지는 분들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쭉 떨어져서 여기 광대뼈를 일단 이제 여기 그리기 전에 이제 광대뼈를 먼저 그릴 건데 광대뼈도 눈 한번 또 만져볼게요. 눈 꼬리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여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서 위를 향해 있죠. 그래서 얼굴 그릴 때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은 광대뼈예요. 완전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광대뼈가 보통 저는 이마뼈보다 좀 더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래서 보통 얼굴이 작다고 하면 광대뼈 너비를 좀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이를 잡고 그래서 우리가 볼이 있지만 우리가 얼굴 각을 잡기에 가장 좋은 거는 요 광대뼈에서 여기 이제 바깥 이 턱으로 직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광대뼈 위치는 대충 어디냐? 코 등 있죠. 콧대에서 여기 코끝 사이 여기 여부분의 중간이 보통 광대뼈예요. 여기에서 보통 중간 선을 한번 쫙 그어볼까요? 그러면은 광대뼈가 나는 위에 있어야지 여기에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여쯤 보통 맞는 거 신기하죠. 저도 뭐 만져보면 이렇게 딱 맞는다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되게 뭐 저 안 같죠? 막 엄청 가늘어 보이고 여기서 살이 붙을 거예요. 살이 붙어야죠. 왜냐면 볼살심을 안 하고 그냥 여기랑 여기를 이은 거예요. 근데 왜 이었냐? 볼살 그릴 거면서 왜 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얼굴 앞면부 그리고 볼이 나뉘어서 이쪽을 어둡게 할 거예요. 여기를 어둡게 해야 들어간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나눈 겁니다. 물론 저는 볼살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빵빵하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광대도 전 또 튀어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잘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을 조금 더 덧붙여주고 이제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이제 안면부 여기 얼굴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얼굴이 되는 거고 여기 양옆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제 턱 보이는 이제 하악골과 옆면 이제 볼 이제 관자놀이 이제 또 귀가 붙어 있는 뭐 구렛나루 요런 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찍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턱이랑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턱뼈를 그릴 건데 저도 턱이 크죠. 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광대 위치랑 비슷한데. 여기서 하면 저는 이렇게 턱이 이렇게 좀 각지게 그려주는 거예요. 턱이 이렇게 좀 각지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서 여기 볼로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요. 저는 또 여기 두상이 좀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편. 저는 여기가 제일 넓거든요. 저는 여기가 제일 넓기 때문에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나요? 짱구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사람 모양 사람마다 두상 모양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머리 스타일로 다 가릴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하고, 이제 여기에 아까 두상 이제 머리카락 그렸던 거 이제 구렛나루가 이렇게 쭉 붙어 있죠. 구렛나루 길이도 조금씩 다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광대뼈 아래쪽까지 보통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광대뼈인 거예요. 이제 거의 끝 부분에 보통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귓볼이 되는 거고, 이제 귓바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귓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대 윗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여기가 여기 요 라인이 보통 만들어져요. 요 라인.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눈썹 저번에 말씀드렸던 눈썹 위치랑 코 위치랑 거의 맞닿아 있죠. 네, 귓볼이 이렇게 맞닿아 있고, 자, 대충 만들어요. 귀는 우리 지금 신경 안 쓸 겁니다, 아직.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는 여기 또 약간 매부리 코니까 약간 이런 데 꺾인 거 있지만 그런 거 일단 신경 안 써요. 자, 이 상태에서 전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꼭 그려야 되는 거. 팔자주름을 안 그리면 자꾸 이게 풍선처럼 보입니다. 팔자주름은 애기도 있는 게 팔자주름이에요. 애기 보시면은 그냥 얼마나 어려 보여도 애도 있는 거를 우리가 없애면 좀 안 예쁘겠죠. 예,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광대 근육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게 조금 계속 그리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아. 보통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이유가 입꼬리랑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없애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팔자주름은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이 팔자주름이 어디로 보통 연결되면 광대랑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광대가 살짝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약간 뭔가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헤어스타일이나 약간 저 딱 훈련병 때 모습 같네요. 자, 이렇게 머리 까까머리 돼 있는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는 한 단계도 아니에요. 살짝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볼 부분만 좀 터치를 해줄게요. 볼 부분만 이렇게 음영으로 들어간 것처럼 살짝 넣어주면 얘가 볼도 들어가 보이죠? 네. 그럼 얼굴이 조금 더 잘 보여요. 조금 더 이렇게 보이고, 저는 또 약간 살짝 입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여기도 좀 칠할게요. 자, 그리고 약간 뭐 여기 눈두덩이 사이도 뭐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겠지만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관자놀이도 살짝 조금만 한 번만 살짝 가볍게 덮어주면, 요 정도만 칠했는데도 약간 입체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죠. 이렇게. 지금은 아직 우리가 좀 각이 많이 져 있지만 요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얼굴 부드럽게 완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스케치인 거예요. 근데 스케치가 잘 되어 있으면 색깔 칠하는 거 완성하는 건 사실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시간을 써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노동이라고 하면 좀 갑자기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